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가 어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뉴욕 사회의 한국 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한류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조사해온 하원정보위원회가 그간의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접어들면서 소포 도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가 어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정보 공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중개인을 양성하고 동포사회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의 자질 향상과 상호 교류를 위해 창립된 뉴저지 한인 부동산 협회의 첫 총회가 어제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협회 집행부는 이창우 회장과 스테판 리, 이준환 부회장, 제이최 사무총장으로 구성됐으며 이사회는 정신호 이사장, 최기로 부이사장이 맡게 됩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초대회장에 취임한 이창우 회장은 한인부동산협회의 설립으로 중개인들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한인 중개인 양성과 권익 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권익 보호와 네트워킹 그리고 협회의 회원의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늘 뜻깊은 날을 맞아 앞으로는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뭉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는 전미부동산 중개인연합회에 중개인 윤리서의 한글 번역을 통해 회원 교육, 웹사이트를 만들어 회원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해 최신 트렌드 파악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정부 리얼터 라이센스 소지자는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에 정회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관련 변호사나 인스펙터, 모기지 에이전트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 사회의 한국 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한류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연과 전시회는 물론이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행사와 한국 영화 상영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활동 내역과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윤중 문화원장은 2019년에는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 국악 공연, 영화,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2020년에도 전시, 공연, 영화, 한식, K-팝 등 한국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내년 3월에는 맨해튼 카네기 홀에서 전통 관악기 연주 공연, 민화 특별전과 사찰 음식 요리 특강, 발효 음식 소개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원은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으로 한국 영화가 미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에 다양한 장르와 독창성이 강한 영화 상영회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영화가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가 크구나. 한편으로는 봉준호 감독이 가져온 큰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올해 그 사업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여성 감독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감독 특별전과 또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한 상영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원은 센트럴파크에서 코리아 가요제 썸머 스테이지, K-팝 아카데미 등 한국의 전통 문화와 최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원은 현재 맨해튼 내 건설 중인
뉴욕 코리아 센터의 기초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전체 공사의 약 30%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며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상부 구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얼굴을 촬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 여행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7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발표하고 더 나아가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미 시험적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시험 운영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9개 공항에서 기술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자체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21년까지 전국 20개 공항에서 출국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여행객이 헌법상 보장된 여행의 자유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생체 스캔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조사해온 하원 정보위원회가 그간의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탄핵 조항의 초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CBS와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하원 정보위가 3일 찬성 13표 대 반대 9표로 탄핵 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13명, 공화당이 9명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철저히 소속 당에 따라 표가 갈렸습니다. 정보위는 표결 이후 보고서를 법사위로 송부했고 제리 네들러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탄핵 조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CNN은 정보위가 최근 2달간 수십 장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전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100시간 이상의 증언을 청취했다며 이제 법사위가 탄핵 조항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채택된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득이 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조사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서술됐습니다. 정보위와 개혁감독위, 외교위는 각 위원장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차기 선거의 온전성을 약화시켰으며 취임 선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123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민주당의 탄핵 조사를 정치 시스템을 뒤집기 위해 조직된 캠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내년 1월부터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카풀 할인 제도를 없앨 계획입니다. 통행료 징수 방식을 캐리시스 방식으로 바꾸면서 자동차의 탑승자 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 캐리시스 톨이 설치돼도 탑승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일부 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카풀 할인 제도 폐지의 이유로 꼽고 있는 캐리시스 톨이 설치돼도 카풀 할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카풀 할인 제도 폐지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조시 가타이머,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매사추세츠 등에서 탑승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탑재한 캐리시스 톨이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를 도입하면 현재의 카풀 할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는 2021년 말 도입 예정인 뉴욕시 교통 혼잡세에 대비해 허드슨 리버 터널과 교량의 통행료 징수를 캐리시스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리시스 톨은 현금 톨부스 없이 차량 내 이지패스 단말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항만청은 이 캐리시스 방식이 도입되면 차량 탑승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카풀 할인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원들은 탑승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캐리시스 톨 기술이 있는 만큼 카풀 할인 제도 유지를 위해 항만청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만청은 현재 해당 기술 도입에 회의적이지만 항만청장과 연방 의원들과의 만남이 있을 경우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접어들면서 소포 도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배송업체들이 이런 도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됩니다. 뉴욕타임즈는 2일 뉴욕시에서 하루 9만 개가 넘는 소포가 도난당하거나 사라지고 있다며 4년 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보험 서비스인 인슈런스코츠닷컴의 조사 결과에서도 전국적으로 5명 중 1명은 소포를 도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포 도난 외에도 잘못된 주소로 배송됐다가 반송되는 등의 이유로 고객이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특히 이런 소포 도난은 아파트나 콘도보다는 낮에 집을 비운 단독 주택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나 배송업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맨하튼에만 100개가 넘는 허브 락커를 운영해 고객들이 이곳에서 주문한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했고 UPS와 FedEx는 실시간 추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소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우정국 사이트에서는 이런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위치 추적 서비스나 수치인 서명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로 소포를 받아주는 등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낮 시간에 집을 비운다면 회사로 배송받을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각 학군별로 학부모 교사협회, 이른바 PTA 모금 예산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학군과 가난한 지역의 모금 격차로 인해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일 시 교육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몇몇 학부모회는 1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모금한 반면 25%에 달하는 학부모회는 한 푼도 모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학군 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회에서 모금한 예산은 학교의 교사 월급에는 쓰일 수 없지만 보조교사나 미술교사 등 보충 교사들에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서비스 등 학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학군별 빈부 격차가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은 이런 자료를 발표하며 학부모회가 모금을 통해 학교에 공헌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이런 제도는 의도치 않더라도 기회의 불균형을 악화시키거나 영구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국은 학부모회 간의 불평등과 관련해 잠재적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학부모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 중 13곳이 1억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군데 은행의 예금 금고는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 중 1억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대형 지점이 13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운영 중인 한인은행은 11개, 총 55개 지점인데 이 가운데 24%인 13개 지점이 1억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고 그중 3곳은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올 6월 말 2분기를 기준으로 전국 5,303개 은행, 8만 6천 개 지점들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서 최대 예금고를 기록한 지점은 뱅크 오브 홉 맨하탄 32가 지점입니다. 뱅크 오브 홉 32가 지점의 예금고는 총 4억 8,790만 7천 달러로 지난해 3억 4,898만 3천 달러보다 39.8%나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뉴욕 일원 총 10개 지점 중 플러싱 유니온과 162가,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뉴저지 포트리와 잉그루드 클립스 등 7개 지점이 1억 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1억 달러 이상 예금을 보유한 뉴욕 일원 13개 한인은행 지점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금고를 보유한 지점은 우리 아메리카은행으로 나타났고 우리 아메리카은행 맨하탄 5번가 지점의 예금은 3억 2,823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연중 최대의 쇼핑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은 9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먼데이 당일 매출이 9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100대 유통업체 중 주요 80곳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 79억 달러와 비교해 19.7% 급증했고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인 74억 달러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쇼핑객이 몰렸습니다. 자정을 전후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0억 달러의 온라인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사이버 먼데이 쇼핑의 3분의 1가량이 심야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 장난감과 FIFA20, 매든20 등 비디오 게임, 애플 노트북과 삼성전자 TV 등이 꼽혔습니다. 아마존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번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아마존의 20여 년 역사에서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도비는 연말 쇼핑 시즌 전체 매출이 총 1,43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8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그리피스 파크는 전 세계 관광객이 몰리는 LA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매년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A시가 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피스 파크 내 명소를 투어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피스 파크에서 승객을 태우는 녹색 버스. 공원 내부를 순환하는 25인승 셔틀버스입니다. 매년 그리피스 파크 방문객이 꾸준히 늘자 LA시가 공원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Today, this park welcomes some 10 million visitors annually. We're having to navigate so much traffic that we spend more time in our cars than actually we get to enjoy in the park. We're taking a step to tackle all of these challenges together by launching the Griffith Park Line, the city's first park-wide shuttle system. And the best part about it is it's free. 오는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GP 파크 라인은 매주 주말마다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공원 내부 명소들을 모두 순환하는 만큼 관광객들은 차 없이도 그리피스 파크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천문대에서 시작해 LA 동물원과 오트리 뮤지엄 등 그리피스 파크 내 명소 13곳을 순환 운행합니다. 특히 GP 파크 라인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대시버스와 메트로역과도 연결돼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Now the Griffith Park Line expands that service as a free service, and it connects now the observatory to the zoo, the Gene Autry, Travel Town, the various picnic spots, so that we can have a park-wide system where people don't have to actually even drive into the park. GP 파크 라인은 지난 2016년 그리피스 파크가 시작한 공원 접근성 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크게 4단계로 추진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그리피스 파크 서쪽 트레일 루프를 비롯해 리버사이드와 버뱅크 등 LA 곳곳 버스 정류장과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내년 2020 인구조사를 앞두고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참여는 한인사회의 혜택과도 직결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어제 저녁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센서스 홍보대사 교육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인구조사는 건강보험과 교육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됐다며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센서스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가세티 시장은 인구조사 응답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나 연방법무부 등 어떠한 정부기관에 공유되지 않는다며 이민자들도 안심하고 참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lot of people live in blended families. Maybe somebody's a citizen, maybe somebody has a green card, maybe somebody else is undocumented. And sometimes that whole household won't fill out the census because they're scared. By law, that information cannot be shared. It can't be shared with ICE, it can't be shared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It is only used for the census. And everybody, including people who don't have papers, who are undocumented,
are important to be counted. 한편 LA시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센서스를 앞두고 인구조사 민간인 홍보대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세티 시장이 교육 워크숍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등록 유권자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웹사이트를 통해 5일부터 10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을 할 경우 100명에게 스타벅스 전자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는 우선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나머지 80명은 추첨을 통해 지급합니다.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융서비스 이용 시 휴대전화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9일 게시된 이 국민청원은 3일 기준 601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 중인 재외 한인들이 휴대전화 인증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청원자는 개별적인 의견 개진으로는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 국민청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2017년 뉴욕시 일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가 최소 한 번이라도 헤로인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 보건국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 헤로인 중독의 근원지를 찾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행히 약물 남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감소 추세에 있고 청소년 중독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도 투입 자원을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콘 에디슨이 2일 크라운 하이츠에서 발생한 정전은 맨홀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전 사태 후 긴급 복구 공사를 통해 대부분 지역의 전기가 다시 공급됐지만 완전 복구는 다음 날이 돼서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콘 에디슨 측은 제설 작업을 위해 뉴욕시 청소국에서 뿌린 염화칼슘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맨홀 속으로 스며들어 화재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점차 흐려지다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